노후화된 이런 시설들에 대한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이죠. 스프링클러가 없는 핸디캡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게끔.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부천 호텔 화재 사건 정리부터 좀 해보죠. 지난 22일 날 일어났던 부천의 이제 한 8층짜리 호텔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7명이 사망하고 네. 그리고 12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인명사고가 있는 그런 화재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에어컨에서 발생하는 이제 불똥이 이불이나 소파에 옮겨 붙으면서 이게 확산을 했다. 예, 그렇게 지금 원인이 판명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래층에서 이 호수에 대해서 타는 냄새가 났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호텔 측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호텔 측에서 초동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일이네요. 안내를 제대로 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으면 이제 인명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안타까운 그리고 뭐 매트리스 사건입니다. 얘기도 나오고 그렇던데 주요 원인 또 짚어야 할 게 있습니까? 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에어컨에서 그 튄 스파크 자체가 매트리스로 옮겨 붙으면서 이제 화재가 굉장히 심각해졌다. 그 순식간에 이제 화재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화마가 덮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참사가 벌어진 건물 자체는 2003년 3월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인데요. 스프링쿨러와 같이 이렇게 화재에 대한 초동 대처가 가능한 소방관리 시설에 대해서 관련법 개정이 되면서 신축 건물은 층마다 설치하도록 된 것이 2017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6층 이상부터였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사례라는 지점에서 이 화재 사고가 예방 대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점에서 계속해서 이 법에 대한 사각지대의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더해서 이번 사고에서 또 집중이 되고 있는 점이 추락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어매트가 분명히 작동을 했으나 에어매트로 떨어진 두 분의 사망 사고가 이제 또 전달이 되면서 초동 대처뿐만 아니라 이 구조 작업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부분도 다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산의 장영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스프링쿨러 때문에 화재가 연관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부산 숙박시설이 지금 얘기가 들리기로는 스프링쿨러 시설이 절반도 안 되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지금 통계상 보면은 부산에 193개 호텔 중에 지금 102곳, 이제 가반이 넘는 데가 지금 스프링쿨러가 이제 지금 설치되지 않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사건도 보면은 스프링클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초동 이제 화재를 진압을 했다면 이렇게 크게 번지지 않을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런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1981년도에 이제 처음 제정이 된 이후에 처음에 제정됐을 때는 11층 이상 건물에만 스프링클러가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개정이 되어 오면서 이제 2018년도에 6층 이상 이제 숙박시설에 설치 의무가 이제 생긴 그런 조항입니다. 결국에는 그 2022년도에 이제 전면 그 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전 이제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법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 정치권에서도 이런 스프링클러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숙박시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파트의 화재도 종종 뉴스에 안타깝게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라고 그러죠. 경우에는 화재 대비가 굉장히 취약한데. 뭐 2022년, 2023년 부산에서도 뭐 해운대구 재송동과 그리고 이제 부산 진구의 계금동 구축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명 피해도 있었는데 스프링쿨러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량 칸막이라든지 또 완광기라든지 소방관리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구축 아파트는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법으로 소급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자부담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지자체의 재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도심의 특성상 굉장히 노후 아파트가 많을 수밖에 없고 법 개정 이전에 이제 만들어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숙박시설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2002년 월드컵이나 2005년 에이펙 이전에 이제 많이 생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이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상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자영
자영업자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자체의 예산으로 모든 곳을 다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까지의 소급 적용을 할 것이고 소방법에 의거해서 어디까지 구분이 관리를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부터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부산에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데 우리 시의회도 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이제 건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고 지원을 해주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 노후 공공주택 주거 안전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은 왕관기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수도 지금 보면 2024년도에 4개소 정도 지금 추진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소방 시스템을 보면은 저 과거에 이제 일본의 소방 시스템을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하지만 그 지방 이제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이제 시정촌 소속 이제 지방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다 보니까 국비로 이제 모두 이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 지방에서 지방 소방으로 이제 돌리다 보면 지방에서 이제 기금을 관리하고 이제 소방에 대한 그런 재원들을 관리하다 보면 지방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커져서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한계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면 이제 플래시 오버 현상이라고 해서 이 화염이 발생하고 나서 초기 7분의 진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스프링클러를 모두 설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기술이 발전한 이런 상황에서 파이어볼과 같이 이제는 휴대적으로 그냥 불이 닿기만 해도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런 노후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치 의무를 함께 좀 분담하는 과정으로 좀 보면 훨씬 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